네, 안녕하세요. 슈빠입니다. 2주 동안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도쿄올림픽이 남자 마라톤을 마지막으로 모든 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당분간 올림픽 후유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매일 경기들을 챙겨보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재밌게 또 하루를 보낼지 고민하실 텐데요. 슈빠의 리뷰를 보면서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올림픽 마지막 경기였던 남자 마라톤 경기 리뷰를 하고 경기 리뷰와 동시에 신발 리뷰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5년 만에 열린 마라톤인 만큼 이번 마라톤 경기에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하였고 특히 유명한 선수였던 킴초게를 비롯하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귀화 선수였던 오주환 선수와 막차 탑승하여 올림픽에 출전하였던 심종 선수의 활약까지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가 아주 압도적인 실력으로 다른 주자들을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이번 대회에도 마찬가지로 케냐 선수들이 경기 내내 선수를 이끌면서 좋은 경기를 했었고 그 외에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나 선수들이 어떤 신발을 신고 경기에 참여했는지였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아침에 그 경기를 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하나의 신발을 신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얀 신발에 분홍색 컬러가 들어간 러닝화였는데요. 그 신발은 바로 나이키에서 나온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2 올림픽 에디션 모델입니다. 카본 플레이트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첫 번째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두 번째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이번 올림픽에도 이 투 모델을 신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승을 했던 킵초게 선수를 비롯하여 탑 10 선수들 중에서 6명 정도가 신었을 정도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신발을 신고 대회에 참여를 하였고 우리가 킵초게 선수 하면 알파플라이 모델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올림픽에는 킵초게 선수도 이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2 모델을 신게 되었습니다. 네, 이 모델의 2의 큰 차이점은 어퍼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모델의 이 어퍼 부분이 비닐 같은 재질의 통기성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모델이어서 발볼이 좁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접히는 부분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2 모델에는 이 메쉬 소재로 되면서 통기성도 좋고 특히 레이싱하다 보니까 유연하기보다는 좀 더 단단한 재질로 발등을 감쌀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의 컬러는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색 을 넣고 분홍색을 넣은 게 포인트인데요. 특히 이번 올림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을 보시면 이제 2000년의 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들 뻔했지만 2021년에 열렸기 때문에 2021년으로 약간 변경된 것 같은 느낌으로 안에 인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옆에 나이키 이제 스우시 모양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포인트를 줘서 약간 미래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모양으로 넣어줬습니다. 밑에 이제 아웃솔을 보시면 일반 모델과는 다르게 프린트를 한 번 더 줘서 약간 좀 다른 에디션이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른 제품들과 기능상으로는 동일합니다. 저도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1 모델이 있고 굉장히 잘 신고 있는 모델이었고 그 신발 신고 한 풀코스 대회를 3-4번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 모델을 구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일단은 올림픽 에디션이 어쨌든 기념으로 좀 가질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뭐 달리기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로는 이 어퍼의 통기성이 좋은 재질이 달리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발에 열이 좀 많이 차는 편이라 아무래도 답답한 원 모델보다는 이렇게 좀 시원한 2 모델을 좀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넥스트 퍼센트 2 모델을 소개하면서 좀 다른 에디션을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짠! 자, 이 모델은 같은 넥스트 퍼센트 2 모델인데 BRS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 신발을 소개할 때에는 약간의 나이키 역사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맨 처음에 세워졌을 때 블루 리본 스포츠라고 불렸습니다. 줄여서 BRS라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나이키에서 신발을 만들기 이전에 창업자였던 빌 바우먼과 필 라이츠는 일본에서 기술이 좋은 아식스의 러닝화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식스도 지금의 이름이 아닌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이키에서는 지금도 이 블루 리본 스포츠 시절 때의 오리지널 또는 근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가끔씩 이렇게 에디션을 새롭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에도 티셔츠 지금 BRS라고 써있듯이 이 BRS라는 표시를 하고, 오니츠카 타이거가 호랑이를 상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발에도 오니츠카 타이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호랑이 무늬를 굉장히 자극적이고 화려하게 넣었습니다. 이 안쪽에 이 텅에도 호랑이 무늬를 볼 수 있고요. 재밌는 점은 이 인솔에 써있는 건데요. 숫자로 3107에 삐꼬 블러버드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맨 처음에 나이키의 전신이었던 블루 리본 스포츠가 처음으로 매장을 차렸던 주소입니다. 제가 3107 피코 블러버드 주소를 쳤더니 이렇게 산타모니카라는 지역에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LA 근처에 이 산타모니카는 되게 날씨가 좋고 휴양하기 좋은 도시이면서 비싼 동네로 알고 있죠. 나중에 한번 근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가 마케팅을 할 때 과거에 상징적인 것들, 숫자나 문자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특히 이 신발에는 그 첫 번째 매장에 주소를 넣음으로써 요즘 말로 하면 근본템 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올림픽 에디션과 함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재밌었던 점은 해외 많은 신발 리뷰어들이 이 신발이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그게 의문이기는 한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한국에서 이 신발이 출시가 되면서 제가 이 신발을 SNS에 올렸더니 해외에서 리뷰어들이 저에게 DM을 보내고 연락이 오면서 어떻게 구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이나 멕시코 쪽에 보니까 한국보다 한 2주 정도 늦게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약간 한국 사람으로서 이 신발을 갖고 있는 게 좀 약간 자랑스러운 기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리뷰어들은 이 두 신발을 사서 좌우로 약간 섞어서 신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관종처럼 좌우에 약간 다른 컬러로 신고 달려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브랜드에 편중된 리뷰를 많이 올린 것 같아서 다양한 신발을 갖고 있고 다양한 신발을 신고 리뷰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발이나 관심받고 있는 신발 위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한 브랜드에 편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모델이나 알파플라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신발에 대한 리뷰를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신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미 많이 신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발에 대해서 리뷰를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신발들 많이 밑에 댓글에 알려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신발에 대해서 재밌는 리뷰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